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이제 좀 하락세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일랑 말랑하네요. 그죠? 오늘 사실 오른 종목은 코스피가 더 많았는데 지수 자체는 코스닥이 더 좋았습니다. 뭐 코스닥은 이제 오른 종목들이 아마 좀 조금씩 오르고 빠진 종목이 많이 빠지고 뭐 이런 흐름 아니면 또 여기에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반대입니다. 오른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을 거고 코스닥의 시총상위주들의 흐름이 좋았다. 이 차이가 그 양 지수의 그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코스닥은 또 외국인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했느냐 매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고 그게 코스닥 쪽으로 좀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됐다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이 영상을 올려드릴 때쯤 되면은 이제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9시 30분쯤 아마 나올 텐데 우리 시각으로.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나스닥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0.4%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 심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PC 지수가 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지수가 나오거나 뭐 숫자 얘기가 딱 나올 때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느냐 아니냐 이제 이건데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미국의 그 FOMC가 이제 금방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2주도 안 남았네요. 6월 11, 12, 13 우리 시각으로 이제 이렇게 열리고 13일 새벽에 이제 또 발표가 나올 텐데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2주가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지표들 발표될 때마다 계속 시장이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6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6월인데 금리 인하 힌트 아무런 힌트 나오지 않죠. 9월로 늦춰졌지만 9월에서 지금 다시 또 11월로 늦춰지는 그런 구간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를 넘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또 나올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이번 PCE 지수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로 물가에 대한 그 민감한 어떤 예민한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약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수급도 그렇고, 뭐, 미국 증시도 고점에서 조금 눌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뭐, 다시 이제 잘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방향은 분명히 이제 우상향을 하겠지만, 언제까지 이게 빠지고, 언제부터 오르고 하는 것들이 선명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계속 순환매가 빨리빨리 돌다 보니까 개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장이 나오고 있어요. 수급이 원체 빠르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 때, 운 좋게 이제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올라가면 그때 매도를 하면 좋은데 또 그것도 쉽지 않죠. 또 오르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바로 또 빠지고 계속 골탕을 먹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또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좀 눌리는 바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했잖아요. 어제 0.8%, 0.9%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반도체 쪽에 우리 흐름이 좋지 않았고 하여튼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견디기 좀 힘들겠지만 뭐 우상향할 거라는 것을 믿고 좀 더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코스피 534 종목이 올랐고요. 335 종목이 빠졌습니다. 0.04% 올랐는데 큰 의미 없죠. 오른 종목이 200 종목 가까이 많지만 사실 뭐 코스피 100 마이너스 0.28 오히려 대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코스닥은 774 종목이 올랐고 754 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른 종목이 고작 20종목 더 많은데 지수는 0.96% 올랐고
코스닥 150 보시면 1.42% 올라서 오늘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했다 시총 상위주들을 그걸 알 수가 있네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1조 3천억 원대 혼자 매도를 했고 기관이 1조 원어치를 샀는데 금융투자가 1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돌아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코스닥은 외국인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코스닥 0.4% 하락하고 있고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0.37% 오늘도 올랐습니다. 5원 넘게 올라서 1384원대 기록했고요. 국제 유가는 1.67% 내려서 77달러대까지 조금 떨어졌네요. 코스피는 미국의 금리 하락 등으로 원화 강세를 보이며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원화 약세 전환 그리고 전기전자주 중심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에도 상승 출발한 뒤에 2차 전지주의 강세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보면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에 코스닥 지수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경제지표 약화 및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연준 위원 발언에 국채금리 하락으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MSCI의 지수 리밸런싱 영향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기반으로 금융 및 화학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바로 보면 삼성전자가 뭐 보합을 보였지만 SK하이닉스가 3%대 하락이 나왔죠. 또 현대차도 1%대 하락이 나왔고 오른 종목 중에는 신한지주가 2.5% 오르면서 현대모비스 16위로 끌어내리고 시총 15위로 올라왔죠. 이제 이게 좀 눈에 띄는 지점입니다. 코스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15%대, 엔캠 6%대, 에코프로 4%대, 뭐 에코프로 BM과 알테오제는 3% 안팎, 클래시스도 3%대 많이 올랐는데요. 이오테크닉스 2% 거의 3% 가까이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신청해주신 종목인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한세실업이 16%대, TP가 7%대, FNF가 4%대 올랐는데 한세실업이 미국 그 갭 있잖아요. 갭. 뭐 캐주얼 브랜드 그 갭의 실적이 원체 좋게 나와가지고 한세실업이 갭에 이제 옷을 공급하는 그런 고객사예요. 갭이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수 장비가 제일 많이 안 좋았는데 서현이화와 한국항공우주가 3%대 하락, HD 현대중공업, KR모터스, 현대로템, 일진하이솔루스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금융이 좋았는데 이건 뭐 에코프로의 거의 5%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나온 거고요. 비금속이 제일 안 좋았네요. 원익 QNC가 2.89, SG가 2.53 빠졌고요.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녹십자, 대웅제약, 삼일제약, 대웅까지가 3%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 최근에 좋더니 오늘 14.5% 급락이 나왔고요. 일동제약도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아이큐어 28%대, 삼천당제약 15%대, 브리치바이오 테라퓨틱스 10%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 한국 유니온제약이 9%대, S바이오메딕스 6.95, 샤페론 5%대 빠졌습니다. 자, 공매도도 볼게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이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엔캠,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에코프로, HLB 2차 전지 쪽으로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 코스닥은 알테오젠과 HLB 이제 제약 쪽이 좀 들어와 있네요.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쿠쿠홀딩스, 아시아나항공, 미래에셋증권, 롯데웰푸드, 넥센타이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KG 이니시스, 휴젤, 아난티, PSK, 하림지주 순이었네요. 공매도가 또 이제 들어오는 종목들을 최근에 주가가 아니라 일봉이 그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약세로 좀 가고 있다. 공매도가 다시 또 이렇게 좀 예민한 그 주가 움직임에 예민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공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넥스틴, 나노신소재 이렇게 네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외국인이 78만 주나 샀고요. 기관도 33만 주 사면서 주가가 단숨에 10,000원을 돌파해서 10,000원대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동안 정말 못 가던 이 카지노주 또 여행 관광 이런 쪽 그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게 신호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시간에 보면 보합으로 마무리했네요. 자, 롯데관광개발 컨센서스 보면은 올해 흑자 전환하면서 588억 원 흑자로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되고 매출액 역대 최대치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다시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롯데관광개발은 아마도 다음 해까지 내년까지 이 주가가 지금부터 상승해서 아마 굉장히 큰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의미 있는 것은 241선을 아주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선을 그어놓은 거는 매물대와 481선 11,3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부분까지 지금 현재 추세, 오늘의 수급 등의 영향으로 바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 최근 한 달간 개인이 10만 주 사고 있고 외국인이 42,000주를 사고 있었지만 오늘 3,900주 매도 전환했고요. 기관이 많이 팔고 7일째 팔고 있지만 오늘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고요. 금융투자가 특히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거의 끝난 게 아닌가, 20만 원 밑에서는 끝난 게 아닌가 싶고 오늘도 19만 원대 중반 부근까지 밀렸다가 조금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에 보면은 0.35% 700원이 올라서 19만 7,900원. 이제 20만 원 밑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오려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컨센서스 보니까 역시 몇 번 보여드렸지만 올해 734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8%, 내년에 1297억 원, 역대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내후년까지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걸 좀 봐야 되죠. 지금 보면은 121선 부근까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121선이 19만 2천 원대예요. 19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9만 3천 원 정도를 바닥으로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오늘 그 저점 부근까지 밀린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121선 부근까지 안 빠지고 이제 그 바로 위에서 흐름이 나오는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좀 하락한다고 하면은 19만 5천 원 아래로 다시 떨어지면 그때는 다시 또 121선 그 지지 믿고 또 지지 확인한 뒤에 매수 이런 식으로 포지션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틴 오늘 개인이 5,700주를 샀지만 외국인도 4일 연속 매수, 기관이 매도를 좀 세게 했는데 기관 매도는 투신, 이거는 개인들 펀드 자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넥스틴 역시 7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만 5,000원대까지 4일 연속 이제 빠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거는 글쎄요, 좀 과하게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빠지고 있어서 결국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시간에 보면은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컨센서스 보면은 영업이익이 68%가 올해 늘어나서 작년 대비 609억 원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매출액도 1,493억 원,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또 내년에는 이게 2천억 원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841억 원, 엄청난 실적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못 가고 있죠. 자, 지금 자세히 보면은 역시 파란색 481선 부근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481선 부근까지 밀리면 다시 역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지금 481선은
63,500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65,800원이니까 대략 한 300원, 2천여 원 정도 떨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실적이 결국 좋아질 거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좀 눌리고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물량들이 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매도 주체가 지금 보면은 이제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까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넥스틴도 그렇고 이제 좀 반도체 쪽에 기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 수급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좀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81선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노신소재입니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특히 기관의 매수, 여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오늘 같으면은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만 24,000주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나노신소재 오늘 이틀 연속 급등을 했고 11만 원 가까이까지 올렸습니다. 시간에 보면은 0.18% 200원 더 올라서 109,600원 기록했고요. 컨센서스 보면은 올해 154억 원으로 이제 거의 정상, 그 2년 전 2022년도에 최고점 기록 부분까지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다음에 내년에 136%, 매출액 103% 성장을 하면서 큰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나노신소재 지금 481선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아주 저점 부분이고요. 오늘 노란색 21선을 단숨에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바로 위에 있는 종목이 그 이동평균선이 481선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신소재는 지금 이제 481선을 보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481선은 11만 6천 원짜리입니다. 11만 6천 원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냐면 6.09%, 6% 정도 추가해서 올라가면 481선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481선 있는 데까지는 지금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라갈 수 있고 반등이 나올 거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과매도 구간을 간신히 벗어난 정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하락할 때 21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109,400원에서 지금 21선이 109,1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9,000원 정도가 아닐까, 아니면 뭐 108,000원대 후반 정도가 아닐까 바닥이. 그러면 그 정도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이거는 481선 11만 6천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 여전히 빠지고 있고요. 다우, 뭐 S&P 500, 나스닥 다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 개장까지 1시간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우가 마이너스 19, S&P 500이 마이너스 4.5, 나스닥은 마이너스 38, 낙폭을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PC 지수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요. 이거 발표가 되고 이제 그러면은 재료가 지나가고 나니까 재료 소멸, 그냥 재료가 없어지면 그건 호재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빠졌던 부분들을 이제 반등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선물지수가 낙폭을 줄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할게요. 오늘 금요일인데 좀 짧게 마무리하고요.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도 종목 분석이라든가 또 외국인 기관 수급이라든가 이런 영상들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